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푹푹 찌는 더위 어떻게 잘 주무셨나 모르겠습니다. 열대야 때문에 잠도 잘 오지 않고 뒤척뒤척하고 이렇고 한낮에는 또 너무 더워서 움직이기도 뭐하고 이럴 때 기력 빠지니까 뭔가 좀 보호되는 보양식 한 그릇 먹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이렇죠? 네, 여름철 워낙 기력이 떨어져서 보양식 찾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그 보양식 때문에 몸이 아플 수도 있다라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대체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부터 여름철 보양식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화요일입니다.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아침 식사 하셨습니까? 입맛 당기시죠? 어제 폭염 경보까지 내려서 서울이 37도까지 올라갔거든요. 푹푹 쪄요. 네. 이럴 때일수록 이 보양식 한 그릇씩 꼭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야 여름을 아주 잘 날 수가 있거든요. 뭐 우리 선조들은 아예 그냥 그 복날을 정했잖아요. 네, 초복, 네. 중복, 말복까지. 지금 초복, 중복 지났잖아요. 그렇죠. 초복, 중복에 뭐 드셨어요? 보양식 뭐? 아유, 저희들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죠. 평소에도 먹지만 그때 네. 또 날 잡아서 또 한잔하면서 또 닭 잡아 먹고 또 삼계탕 같은 거 먹고 좋죠 우리는. 날 잡아서 한 잔은 더워 죽겠는데. 뭐. 저는 삼계탕 먹었어요. 아, 삼계탕? 네, 예. 삼계탕 먹었어요. 저는 초복에 오딱이라는 거 먹고 오딱? 중복에는 수박 이렇게 해서 여러 명이 같이 복수박. 나눠 먹고 좋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보양식이 열광하고 이러는 나라가 또 있을까 싶은데 그죠? 뭐 지역마다도 뭐 유명한 충청도에 가면은 네. 뭐 어죽 아시죠? 어죽. 오죽 어죽 맛있죠. 알죠. 인삼으로서 네. 인삼 어죽이 또 유명하다 그러고요. 그리고 또 태안 쪽은 또 붕장어. 그리고 또 이거 완도는 다 아시다시피 전복이 또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지역마다 예. 특색이 있으니까 다 지역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먹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보양식이 뭔지 그거 한번 알아볼까요? 저희가 2016년에 발표된 게 있어서 그걸 한번 가지고 나와봤는데 여기 있거든요. 네. 5위부터 1위까지 저희가 해봤는데 네. 뭘까요? 뭐 있을까요? 오이. 뭐 네? 장어도 있을 수 있을 장어, 것 같고, 추어탕 같은 것도 있고, 그죠? 네. 또 아까 아까 붕장어? 붕장어, 뭐 전복. 어죽도 있다고. 어죽, 그랬고. 어죽. 네. 각자 다 삼계탕 달라. 단연이고. 삼계탕 자, 단연. 5위부터 보겠습니다. 오이 추어탕. 아, 2.6%. 추어탕 많이 드시죠? 그렇죠. 이 다 통째로 갈아야죠. 이거. 맛있어요. 이것도 서울식이 있고 다 달라. 그러니까. 예. 자, 4위. 오리고기. 오리고기. 이것도 자주 먹어요 요즘. 네. 기름도 좋다고 하니까. 오리고기 네. 좋죠. 네. 자, 3위. 3위. 장어. 장어 있어야죠. 이건 또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장어. 그래요? 네. 오. 자, 2위 갑니다. 2위. 한우. 오, 1위는 알겠다. 1위는 뻔하죠. 뭘까요? 1위. 아이, 삼계탕. 예. 삼계탕이죠. 이거 많이 드시죠. 최고죠, 네. 최고. 네. 우동의 1위는 삼계탕이죠. 네. 뭐 복날에 줄 서 있는 것만 봐도 야 이게 최고 인기구나. 예. 배달 음식도 삼계탕까지 요즘 나오니까 레트로 음식이요. 그래요? 뭐 맞아요. 뭐든지 하니까. 삼계탕이 최고죠. 그럼 저는 항상 궁금한 게 있었어요. 안 그래도 날이 더운데 이렇게 더운 날 네. 뜨거운 음식까지 먹는다. 이게 정말 괜찮을까? 이게 라는 조상 생각을 대대로 내려오는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뜨끈한 거 한 그릇 먹어 시원하다. 이거 우리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건강에 좋을 것 같다. 당연히 괜찮죠. 괜찮지 않습니까? 네? 무슨 말씀들을 그렇게 자신 있게 하세요? 폭염의 이열치열은 위험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덥다고 해서 이제 이열치열한다고 이제 열을 열로 다스리려고 하는데요. 자칫 무작정 이열치열하다가는 사람 잡는 위험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부분이 이제 이열치열이란 단어를 참 많이 쓰시는데 그래서 영상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맞나 아닌가? 긴가민가 하는 이열치열에 대한 상식들 화면 함께 하시죠. 네, 건강에 오히려 독이 아닐까 싶어요. 이열치열에 대한 또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여름이
추운데 괜히 뜨거운 음식 먹잖아요. 아, 이게 정말 괜찮을까? 아주 얼마나 맛있게 먹습니까? 후루룩후루룩. 그리고 또 기력이 떨어지고 감기 걸린 것 같을 때 한여름에도 사우나나 찜질방 가시는 분들 계시고 아, 또 저거 마지막으로 저 고춧가루 타 먹는 아우 저거 더워. 그쵸 초록병에 너무 더워. 고춧가루 타먹는다. 감기 이런 걸릴 이유로 때는 저건 즉효약인데. 아우 열이 나잖아요. 지금 다들 이렇게 자신만만하신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게 진짜 맞느냐 아니냐. 헷갈려요. 정답이 뭡니까? 정답. 이 세 가지 모두 잘못된 이열치열 방법입니다. 모두 잘못됐어요. 네, 모두 잘못된 겁니다. 이제 보통 이제 첫 번째 나왔던 게 이제 뭐였죠? 첫 번째 나왔던 게요. 뜨거운 것도. 뜨거운 음식 네. 먹는 거. 이열치열. 이제 한여름에 이제 뜨거운 탕만 즐겨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이제 그러다 보면 이렇게 열사병에 예? 위험도 있고 열이 너무 더우면. 뜨거운 걸 많이 먹게 되면 이제 식도, 상피세포나 위, 점막에 문제가 있어 식도암이나 위암의 발병도 높아지고요. 또 치아에 관련된 질환도 높아집니다. 이제 이열치열보다는 이제 더울 때는 이한 치열, 차가운 걸로 열을 식혀야 되는 게 맞죠. 특히 이제 열체질의 경우에 무작정 이제 이열치열을 하게 되면 체온은 급속도로 이렇게 상승되면서 두통이 생기고 눈도 충혈되고 혈압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열체질의 경우에 이열치열은 독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뭐 아주 오래된 전통이 있는 이열치열인데요. 열병 그러니까 큰 부잣집에 하인들이 열병에 걸리면 대감마님이 저 아랫방에 넣어놓고 국물을 떼요. 이불을 뒤집어 거기 씌워놓고. 한줌막 같은 그땀 네네. 빼서 이제 이기라고. 그런데 사우나.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실제로 열은 39도 이상으로 상승되게 되면 네. 뇌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고열에 있을 때 이렇게 한증막 사우나처럼 한 상태에서 땀이 나서 열이 떨어지면 좋은데 땀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지속적으로 열이 상승되기 때문에 뇌의 손상까지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하구나. 위험한 방법입니다. 아니 그러면 소주에다가 고춧가루 타 먹는 건 이거는 예전에 좀 많이 좀 써봤던 거잖아요. 감기 걸렸을 때 곧 으스스할 뭐 때 딱 실제로 먹으면. 보면 네. 이렇게 회식 자리에서 감기 걸렸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처방을 해서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네네. 이제 알코올은 이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혈관을 확장시키죠. 그리고 고춧가루는 체온을 높이면서 또 땀이 나게 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열이 나는 이제 질환에 있어서 소주에 고춧가루를 타서 먹으면 땀이 좀 나면서 해열이 되는 것 같기도 하는데 문제는 편도선염과 같이 목이 퉁퉁 붓고 아프면서 고열이 나는 경우에 소주에 고춧가루를 타서 먹게 되면 자칫 부작용, 염증이 더 심해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민간요법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몸이 좀 으슬으슬거리거나 네. 몸살 기운이 있을 때는 한 번쯤 해볼 수 있는데 염증이 심하고 고열했을 때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열치열은 아무 때나 시행해도 되는 방법이 아니라 특별한 예외적인 방법에 적용해야 하는 특수한 건강법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네. 이거 앞으로는 이열치열이지. 뜨거운 거 한 그릇 먹고 땀 쫙 빼면 시원하잖아. 이거 아니라는 얘기죠. 네. 맹신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열치열도 문제지만요. 보양식을 먹는 것만으로도 독이 될 수도 있다. 라고 또 앞서 나왔거든요. 저 우리 보양식이 좀 특징적인 게 있어요. 순위에도 좀 나와 있지만 삼계탕이나 추어탕, 곰탕 이렇게 국물이 들어가 있는 팔팔 끓인 음식들을 많이 드시잖아요. 네네. 이런 음식 드실 때 보통 어떻게 드세요? 아니 국물 있는 음식은 왜 국물이 있겠어요? 국물을 갖다가 쫙 긁어서 그냥 딱 깨끗이 먹어야지. 좀 든든하고 트름 나오면서 이제 보양 좀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든든하니까. 보통 진짜로 어르신들 이렇게 가서 보면 땀 뻘뻘 흘리면서 국물 채로 다 드시거든요. 네. 네네네. 근데 이런 식습관 때문에 잘못하면 환자가 될 수도 있어요. 네? 환자라뇨? 건강해지려고 먹는 보양식인데 잘못된 식습관으로 드시게 되면 네. 고혈압이나 당뇨 또는 만성 신장 질환까지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와, 고혈압, 당뇨, 만성 질환까지 다. 세상에나. 그 무슨 소리예요, 그게? 그럼 왜 그렇게 되는 거야? 보통 이런 곰탕이나 삼계탕 국물 있는 거 드실 보양식인데? 때 짜다는 생각 안 드세요? 아니 근데 우리는 삼계탕이나 곰탕이나 뭐 설렁탕 이런 거 먹을 때 거기다가 소금 쳐서 그렇게 먹잖아요. 오히려 소금 넣고 거기에다가 또 그 안에 있는 고기 드실 때도 싱겁다고 또 소금 찍어서 드시고 맞아요. 하잖아요. 네. 실제로 그렇게 싱거운지 저희가 한번 직접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요? 그래서 준비를 좀 해놨어요. 네. 측정을 또 이 자리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여름철 보양식이 짠지 싱거운지 염분 측정의 시간 가져볼게요. 나갈까요? 네. 앞에 나가서 직접 또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침부터 이렇게 또 다 준비를 하신 거예요, 또 이거? 아이고야. 아이고.
각종 탕들은 다 총집합했네. 그렇죠. 어떻게 측정해요, 이거? 가장 먼저 이 네. 염분 측정기라고 네네. 있거든요. 그래서 추어탕부터 네, 한번 네. 요게 측정을, 추어탕이죠? 네,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거 통째로 갈았네, 저거는. 맛있어 보이네. 맛있지. 저 산초가루 착착 뿌려가지고 먹으면은 기가 막히죠. 이게 근데 그 기준이라는 게 있지 않아요? 그렇죠. 염분 측. 네. 아무래도 식약처에서 설정하고 있는 성인 기준으로 국물이 들어간 음식 같은 경우는요. 하루에 권장 염분 수치가 0.8% 이하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측정이 잘 안 돼서 한번 다시 해볼게요. 네. 딱 보면 지금 측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보시면 자. 0.7이 나왔어요. 0.8 이하네, 이건. 네, 권장 0. 수치보다 살짝 낮은 수치. 네, 살짝 낮은데 그래도 높은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루 종일 이거 한 끼만 드실 건 아니잖아요. 이 한 그릇에 그러면 그 정도 그렇지. 들어있다는 거죠? 여기에 농도이기는 한데 같이 곁들여 드시는 이제 김치, 반찬이나 이런 깍두기. 것들을 생각하면 염도가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적당한 수치 내지는 살짝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자, 그럼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다는 삼계탕입니다. 네, 삼계탕에 삼계탕에 소금 간하고 어떻게 먹어요? 지금 잠시만요. 측정 중이고요. 이거 간 안 한 상태잖아요. 측정이 완료됐는데 간을 살짝 잘 안 한 상태인데 보시면 1.1이 나왔어요. 1.1. 많이 굉장히 높죠. 높은 거죠. 그래요? 지금 네. 이 상태로 먹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처음에 근데 썰린 데서 여기다가 나오는 우리 상태인 고기를 소금에 찍어 먹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또 이게 소금이 더하다는 들어가니까. 얘기지. 그렇죠. 또. 이번에는 곰탕입니다. 곰탕도 많이들 드시는데요. 네. 곰탕의 염분도 한번 측정해 볼게요. 지금 또 기계가 긴장했네요. 생방송이라서. 네. 다시 해보도록 두 번, 세 번 안 되면 이제 예인 아나운서가 긴장하더라고요. 자, 측정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측정이 끝났습니다. 네. 이건 0.6이 나왔어요. 0.6. 근데 마찬가지로 이거는 곰탕에도 또 소금들 막 치든지 가득이 넣어서. 아니면 이런 거죠. 깍두기 같은 거 넣어서 드시면 국물까지 이게 또 국물까지 오른다는 넣잖아요. 얘기고. 지금은 서빙이 되는 딱 그 네. 상태인 거예요. 아직 간을 하지 않은. 네. 이거 해물탕입니까? 네, 마지막은 해물탕 또 전복 넣어서 많이 드시죠. 그렇죠. 야, 요런 거, 진짜 보시는데 이거 고니도 있고. 고기만으로 짜 해물탕은 많이 나갈 것 같아요. 네, 측정 중인데요. 측정이 주세요. 완료됐습니다. 네. 보시면 1.2가 나왔어요. 1.2. 오, 네, 해물탕 보기만 해도 꽤 세네. 높죠. 해물탕 세네. 네, 네. 1.2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이 자체로도 좀 높은 수치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걸 그렇게만 먹지 않고.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계탕은 소금 찍어 먹고. 네. 이 곰탕 같은 경우는 네. 어떻게 드세요? 형식 씨는? 네, 사실 제가 서울 시내 뭐 이런 곰탕 맛집을 제가 다 섭렵하고 있거든요. 거기 이게 가면은 저는 소금 간을 처음에 안 해요. 네. 안 하고 그냥 밍숭맹숭하게 먹다가 반쯤 남았을 때 그 단골들한테는 줘. 아줌마 이거 깍국 주세요. 그럼 뭐냐면 깍국. 깍두기 국물을 갖다가 쫙 보면은 맞아. 기가 막혀요. 정말 맛있어요. 벌써 군침이 도는데 저 깍국에다 그렇게 먹어요. 한번 해보세요. 요게. 네. 요 원래 주전자에다가 딱 주는데 요 깍국이 있어요. 요렇게 해가지고 오, 국물 그대로 이렇게 넣어서. 아 소금 안 넣어 나는 이 깍국에다 이렇게 여기다 소금 워낙 좀 간이 쳐서 되어 먹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원래 식당에 있는 깍국은 더 진해요. 맞아. 더 붉은색이 또 걸쭉하고. 나오죠. 주전자에다가 해서 주세요. 네. 그럼 이제 얼큰하거든요, 그게. 네, 살짝 맛을 보시고 본인의 입맛에 맞게 한번 맞춰주세요. 지금 맞아요, 지금. 지금 딱 맞아요? 네, 네. 오, 자, 이렇게 했어요. 됐어요? 그러면 소금간만 한 상태고 네. 깍두기 국물 들어간 상태죠. 네. 조금 더 해서. 그러면 한번 지금 식사하시는 아, 거 예. 지금 아침 식사 안 하고 오셔서 네. 그러면 아이고, 참 식사네. 소금간을 한 요 정도씩은 넣어서 드시니까.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확실히 재용 MC가 네. 건강하게 먹는 습관이 있어서요. 네네. 소금 덜 완료가 넣네. 됐는데 0.6입니다. 0.6. 네. 아, 이거보다 이게 아까 덜한 걸 가져왔나 보다. 국물. 그래서 아까 이 자체만으로도 0.7인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번엔 깍국. 깍국. 이라고 하셨죠. 깍두기 국물 어떨지 확인을 이 해볼게요. 직접적인 소금이 안 들어가고 이게 약간 네. 조미된 양념이니까 네. 좀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깍두기 국물도 0.5가 나왔습니다. 이게 누가 물 탔구나? 근데 기존의 거보다 더 어떻게
얇게 나오면 여기다 어떡해요? 다 먹는데, 예, 하여간 우리가 소금 많이 넣어서 막 먹고 그러니까. 네. 그죠? 예, 사실 베이스가 다르다 보니까 잘못 오해하실 수 있어요. 예, 깍두기 국물이나 소금을 넣었을 때 염도가 더 낮아지나 할 수 있는데 당연히 그렇진 그건 않죠. 아니고. 네. 우리가 이렇게 음식 자체는 네. 사실 염도를 비교해봤을 때 권장치 정도 내지는 거길 넘어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싱겁다라고 느껴지는 이유는요. 국물이 뜨겁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간을 조금 이렇게 덜 하시는 네. 이유도 아마 비슷한 게 좀 식어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 적당하게 간을 맞출 수가 있는데요. 팔팔팔 끓여져서 나오는 상태에서는 미각이 굉장히 둔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평소보다 간을 더 세게 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보양식 좋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좀 어르신들이시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미각 자체가 많이 둔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간을 더 세게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요. 보통 자기가 느끼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싱겁게 오늘 두 MC분께서 보여주신 것처럼만 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살짝만. 이게 지금 생방이라고 그러지, 녹화하면 NG 이러고 다시 간 거예요. 우리 작가가 지금 얼굴이 빨개졌어요. 깍두기 국물처럼 빨개져 있어요. 이런 소금 하나 발명하면 좋겠어요. 맛은 짠데 염도는 낮아져. 건강한 소금도 있죠. 뭐. 네. 근데 이 음식에 도대체 소금량이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도표로 준비한 게 있는데 네.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예. 나트륨 함량으로 좀 비교를 네. 해서 보여드릴까 해요. 성인 기준으로 봤을 때 1일 나트륨 권장량이 2000mg 정도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저런 보양식용 나트륨을 보면 네. 해물탕 같은 경우는 이미 한 그릇만으로 3,360mg이고요. 추어탕도 3,220mg, 그리고 삼계탕은 2,840mg, 또 매운 곰탕도 2,800mg으로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예, 한 끼 드시는 것만으로도 이미 하루치 권장량을 훌쩍 넘어서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물 보양식 같은 경우는 사실 국물을 다 드시는 거는 좀 삼가하시는 게 좋겠고요. 가급적이면 지나치게 간을 해서 드시지 말고 약간 심심하다 하는 정도로 드시는 게 진정한 보양식으로 드실 수 있는 방법이죠. 우리가 설렁탕집 가면 국물 이렇게 맛도 보기 전에 소금부터 이렇게 꺼내서 딱 맞아요. 넣고 한번 휘 저고 드시는 분들 네. 많은데 이미 그 자체로 간이 돼 있기 때문에 좀 삼가하는 게 좋죠. 근데 나이가 들면 더 한 것 같아요. 그래. 맞아요. 사실 미각이. 그 짠 음식을 오래 먹게 되면 습관이랑 똑같아서 교정하는 게 더 어렵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 드실수록 미각이 둔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전보다 더 짜게 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본인 기준으로 좀 싱겁다 싶을 때 간을 멈추시고 이게 너무 심심하다 하면 차라리 고추나 후추, 뭐 향신료 같은 다른 자극적인 맛으로 좀 맛있게 드시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저염식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그리고 복 나간다고 싹싹 긁어 먹으라고 그러고 그러게. 국물까지 다 드시는데 그러게.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국물 다 드셔. 좋다. 이거는 이제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예. 그리고 저는 보양식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도 들어봤어요. 체질에 맞게 체질 따라서 맞는 보양식이 따로 있다. 이것도 사실인가요? 체질에 따라서. 그렇죠. 뭐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죠. 그래서 네. 이제 특정 몸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음식도 어느 체질에는 도움이 되지만 어느 체질에는 도움이 안 되고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체질별로 맞춤 보양식 준비해봤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보양식을 저희가 제안해 드릴 거니까요. 유심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뭐 체질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체질은 이제 4가지 체질 있잖아요. 사상 체질. 네.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먼저 소음인, 자신의 체질이 어느 체질인지 한번 시청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소음인은 소화기가 평소에 약하면서 이렇게 예민한 편입니다. 그리고 추위를 잘 느끼고 속이 차죠. 체격은 골반이 좀 넓은 편이에요. 태음인은 심폐기능이 약하고 나는 쉽게 살이 찌고 쉽게 부어 땀이 너무 많아 태음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체격은 복부 비만이 쉽게 오는 체질이고요. 우리나라가 태음인이 많대요. 네, 태음인, 이제 소음인이 많고요. 소양인은 좀 이렇게 적은 편인데 소양인은 비뇨생식기 기능이 약합니다. 성격이 욱하고 급하고 화도 잘 내요. 평상시에 이제 더워 열이 많은 체질이고요. 어깨가 상대적으로 약간 넓은 체질에 속합니다. 태양인은 간 기능이 약하면서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열이 위로 많이 이렇게 치받쳐 오르기 때문에 어깨는 굉장히 넓고 목이 두꺼운데 상대적으로 다리가 가늡니다. 소양인보다 화기가 더 많은 게 이제 태양인이죠. 이런 식으로 구분을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나는 저거 같아 하셨을 텐데 저는 태음인이라고 전에 네. 한동화 원장님이 얘기하셨어요. 네, 저도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네. 소양인
소양인으로 자주 욱하거든요. 예. 글쎄요, 저는 처음 들어봐서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교양인입니까? 뭐. 경식 씨도 이제 소양인 쪽에 소양인. 가까우세요. 아. 경식 씨가 소양인이 아니면 이제 그렇게 개그맨 생활을 하기도 힘들어질 텐데. 소양인이구나. 밝고 성격도 이렇게 급하고 이제 활달한 편이기 예, 때문에 예, 예. 소양인 쪽에 가깝다고 보입니다. 자, 그러면 내 체질은 파악을 했고 네. 내 체질에 맞는 보양식이 뭔지 그것도 한번 봐야죠. 알아보죠. 네. 자, 하나하나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네. 일단 이제 소민에게는 소화기가 약하잖아요. 그래서 소화가 잘 되고 따뜻한 음식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류로는 닭, 양, 꽁, 염소고기가 이제 소민에게 잘 맞고요. 그래서 이제 삼계탕은 소민에게 굉장히 잘 맞는 음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물로는 민어, 붕어, 미꾸라지, 갈치, 꼬막. 추어탕 맞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추어탕이 이제 소민에게 잘 맞는데 소민들이 평소에 장이 안 좋아서 설사를 자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미꾸라지는 이제 지방 함량이 낮으면서 단백질 함량이 높고 성질이 따뜻하기 때문에 소민은 설사를 먹게 하고 장을 건강하는데. 미꾸라지가 따뜻한 성질이군요. 그렇죠. 오. 태음이는 그렇죠. 지금 추어탕이 나오네요. 그렇죠. 네. 짜게 보인다. 그렇죠. 그 미꾸라지가 설사를 멈추게 한다. 네, 아, 네. 좋다. 속을 좀 아까 이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염도가 높진 않았어요. 높진 않았어요. 네. 한 0.7? 0.7, 네. 정도 나왔어요. 그다음에 다른 체질 한번 간단히 볼까요? 네. 자, 태음인이요? 이번엔 네, 태음인. 태음인. 네, 태음인 보겠습니다. 태음이는 좀 쉽게 이제 비만해지잖아요. 그래서 네. 기름지지 않고 담백한 음식을 섭취하시는 게 좋은데요. 소고기가 태음인에게 가장 좀 무난하게 잘 맞습니다. 사슴고기는 많이 안 드시는데 많이 드실 수 있으면 태음인에게 잘 맞고요. 장어, 유명한 보양식. 장어도 태음인 거고, 그다음에 대구, 잉어. 식용달팽이도 요즘 많이 드시잖아요. 식용달팽이도. 태음인들은 비싼 거. 태음인이 돈 좀 벌어야 되겠어. 보양식이 비싼 거야. 이거 보양하겠어, 이거? 장어, 대구 다 비싸. 달팽이. 네. 그다음에 소양이는 기운이 찬 음식들이 좋아요. 열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돼지고기나 오리고기가 기운이 서늘한 대표적인 육류죠. 그래서 삼계탕은 소양인에게 독이 됩니다. 예?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그래요라고 하면 안 되죠. 아까 삼계탕은 소민에게 잘 맞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초복, 중복 다 삼계탕을 먹었는데 그렇죠. 삼계탕 열이 많기 때문에 소양이는 열이 많은 삼계탕을 드시면 열이 더 상승되는 부작용입니다. 아, 이거 참. 삼겹살 드세요. 그래서 이제 해산물이 좋아요. 네. 소양인들은 열이 맞아, 많기 때문에 해산물 좋아해요, 또. 그래서 굴, 해삼, 전복, 새우, 게 이런 해산물들이 좋습니다. 아, 다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죠. 저거 다 먹으면 되겠네요. 이거 뭐 저 복 맑은탕 한 그릇 딱 드시면 되겠다. 아이고, 좋죠. 맞아요. 네. 태양이는 뭐 비율이 우리나라 사상 체질 비율로 0.1% 정도밖에 거의 차지 없군요. 않는데, 소양인보다 기운이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열이 더 많다고 보시면 되겠고, 소양인하고 비슷합니다. 그렇죠? 해산물 위주로 드시면 좋고, 태양이는 육류를 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어떻게 네. 보면은 태음인 같은 경우에는 뭘 먹어서 보양한다기보다는 약간 좀 줄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경향성을 보면 체질 중에서도 쉽게 비만해지고 살이 찌는 태음인들이 그렇게 보양식을 찾아요. 네. 근데 태음인들이 몸을 이제 보양하기 위해서는 뭘 드셔서 보양하는 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드시는 걸 좀 멈추고 운동을 해서 멈추고. 살을 빼시는 게 어떤 걸 먹는 것보다 더 네. 이렇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 보양이 되겠습니다. 아, 운동은 매일 하시잖아요. 그래서 매일 하시는 건가요? 운동을 매일 하다 지쳐가지고 다리에도 무리가 그러니까 뭐든지 너무 무리해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적당히가 좋죠.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체질에 맞는 보양식이 뭔지까지 알아봤는데 그러면 우리가 보양식을 먹을 때 여기 또 찰떡궁합인 게 있어요. 짝꿍. 이를테면 뭐가 있을까? 장어 먹을 때 생강 곁들여서 먹고 오리고기 먹을 때 부추. 부추. 그렇죠, 같이 그렇죠. 부추 먹고. 좋죠. 그다음에 우리 저 추어탕 먹을 때 산초가루 이렇게 산초. 넣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같이 먹고. 이런 것들도 좀 알아봤어요. 네. 네. 음식의 궁합이 왠지 잘 맞으면 몸에 더 몸보신 효과가 배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기운도 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보양식과 함께 곁들여 먹으면 좋은 음식들을 준비해봤습니다. 두 가지로 준비해봤는데요. 네. 하나는 궁합이 아주 잘 맞는 재료고요. 네. 다른 하나는 궁합이 안 맞는 재료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네. 네. 그럼 우리가 잘 맞출 수 있어. 네네. 오리고기 한번 볼까요? 오리고기. 네. 오리고기 옆에 뭐가 하나 있습니다. 부추네요. 부추. 부추죠. 저거 좋죠. 오리하고 부추. 저는 꼭 저렇게 같이 먹어요. 같이 줘 또 가게 가면. 맞아요. 저는 궁합이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네. 네. 아마도 저렇게 궁합이 잘 맞으니까 오리고기 전문점에서도 항상 부추가 같이 예. 곁들여져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오리고기는 대표적으로 아까 소양인 육류라고 했는데요. 성질이 서늘합니다. 그런데 성질이 따뜻한 부추나 마늘 이런 것들과 곁들여 먹으면
음양의 조화로운 궁합이 맞아서 소화도 잘 되고 아주 좋은 궁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는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저 오리탕 음식이죠. 먹을 때도 부추 먼저 이렇게 쭉 넣어주고 맞아요. 뭐 이렇게 건져 먹기도 하고. 오, 네. 좋죠. 다음 또 음식도 뭐가 볼까요? 네, 다음 볼까요? 네. 일단 뭘 하나 잡아보실까요? 네. 수어탕. 수어탕에 뭔가요? 산초. 산초. 네. 아, 저건 수어탕과 당연히 산초. 좋죠. 저건 당연히 잘 어울리죠. 재미가 별로 없어요. 너무 흔하네. 그리고 저기다 저는 들깨가루 듬뿍 넣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맞습니다. 좋죠. 네. 그것도 괜찮나요? 그렇죠. 들깨가루도 좋죠. 그러니까 이제 추어탕이 일단 산초는 이제 산초 자체가 약성이 되게 강해요. 네. 위장을 편하게 하면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면서 냉기를 없애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복통, 구토, 이렇게 설사도 잡아주고 이뇨작용이 있어서 산초 자체가 이렇게 부종을 빼주는 작용도 아, 하죠. 그래요? 그리고 특히 이제 추어탕에 산초가 들어가는 이유는 추어탕은 기온도 따뜻한데 왜 굳이 산초를 넣었을까? 추어탕에 들어가는 미꾸라지 자체가 민물고기잖아요. 네. 네. 약간 비린 맛이 있으면서 잡내, 흙냄새가 나요. 맛 네. 때문에. 그래서 산초는 비린내와 잡내를 없애는 가장 강력한 효능을 지닌 향신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민물고기와 궁합이 정말 잘 맞습니다. 그래서 산초 자체는 또 이제 민물고기 드시다 보면 걱정되시는 게 해충이잖아요. 네, 기생충. 기생충. 그래서 살균작용과 살충작용도 있어서 기생충도 이렇게 좀 막아줄 수 있고 또 이렇게 생선에 대한 독을 좀 이렇게 제거하는데 산초. 아, 산초 정말 좋은데요. 이 앞으로 이제 추어탕 먹을 때는 산초는 이제 무조건 팍팍팍 넣어야 되겠어요. 여기서 또 주의할 좋죠. 게 있죠. 뭐가 주의해요? 저희가 늘 과유불급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전에는 물고기를 잡을 때요. 산초 가루나 아니면 산초 잎을 으깨서 물에다 이렇게 풀어놨대요. 그러면 물고기들이 둥둥 떴다고 하거든요. 아이고. 예, 저는 사실 해본 적은 없는데 고기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고기가 일시적으로 마취가 되는 현상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산초 가루를 좀 많이 넣어서 먹게 되면 입안이 얼얼해지는 느낌이 나는 것도 역시 같은 원리거든요. 산초에 있는 소량의 독성 성분이 특히 산초의 정유 성분에 많이 들어가 있게 되는데요. 소량의 독이라고 했지만 당연히 많이 드시게 됐을 경우에는 중독이 될 수가 있겠죠. 특히 좀 덩치가 작은 유아나 소아 같은 경우는 더 위험할 수 있고요. 그래서 임산부나 수유부 같은 경우는 아예 안 드시는 게 좀 더 안전합니다. 사실 굳이 이런 어린아이나 임산부, 수유부가 아니더라도요. 산초 자체의 독성이 크게 몸에 도움이 될 수는 없으니까 소량만, 그러니까 많이 드실 필요도 없고 많이 드셔서도 안 되는 향신료죠. 다음 그림 하나 볼까요? 네. 뭐. 이맘때쯤 많이 먹는 장어네. 장어. 장어 많이들 드시죠. 장어 옆에 생강이 생강. 있고 저거 뭐 복숭아예요? 복숭아네요. 네. 복숭아? 장어하고 생강이 잘 맞는 건 우리가 아는데 그렇죠. 복숭아도 잘 맞는 거예요. 잘 맞나? 후식으로 복숭아? 복숭아를 주나요? 장어 먹고 살짝 느끼하게. 아니야. 복숭아를 후식으로 복숭아 주는 먹나요? 집 내가 못 봤어. 장어집 유명한데 다 가봤는데 복숭아 주는 집은 제가 못 봤어요. 생강은 참 잘 맞는데. 그렇죠. 네. 일단 장어랑 생강은 아주 좋은 궁합이에요. 네. 특히 이제 맛도 얘기를 하셨지만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도 생강이 장어에 남아 있을 수도 있는 식중독균이나 여러 가지 세균들을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생강과 장어가 이제 궁합이 잘 맞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장어가 기운이 서늘하거든요. 네. 생강은 또 성질이 따뜻하고 보면은 또 장어에 기름이 되게 많아요. 기름 덩어리죠. 그래서 이제 뭐 장어를 좀 먹으러 갈까 그러면 이제 그 멤버 중에 여성분이 계시면 아 나는 장어가 기름이 많아서 안 먹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아, 그래요? 장어의 기름은 이제 불포화 지방산들이 많고 또 이렇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긴 하지만 착한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간혹 장어 기름을 드시고 이렇게 설사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있어요. 맞아요. 그때 생강을 같이 진짜 곁들여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설사를 먹게 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네. 생강채 있는 거 있죠? 항상 곁들여서 드시면 더욱더 장어를 건강하게 보양식으로 드실 수 네.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같이 주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렇죠? 근데 복숭아는? 복숭아. 복숭아 뭐예요? 같은 경우는 사실 요즘 제철이라서 정말 맛있잖아요. 네. 그래서 잠깐 예인 MC 말씀하신 것처럼 장어 먹고 후식으로 요즘 복숭아 드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잘못하면 탈을 날 수 있거든요. 장어와 복숭아는 둘 다 섭취를 하게 되면 소화가 굉장히 느린 음식입니다. 장어 같은 경우는 먹게 되면 소장에서 지방산의 형태로 분해가 되고요. 또 복숭아 같은 경우는 유기산의 형태로 분해가 되는데 각각 따로 먹었다라고 해도 소화가 느리기 때문에 장에서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유기산과 지방산이 동시에 장내에 머물게 되면 그 장을 굉장히 자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가 있어요.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예.
이번에는 네. 우리 오늘 1등 한 거. 삼계탕에는 뭐가 어울리는지 한번 볼까요? 네. 삼계탕에 역시 뭐 찹쌀, 마늘, 인삼 뭐 이런 거 백숙할 때 필수죠. 저거 다 있는데 제대로 들어간 거 아닌가요? 이거는 이제 다 좋은 것 같은데? 네, 다 좋죠. 다 좋은데 어느 체질에게는 좋고 어느 체질에게는 안 좋겠죠. 아, 이것도. 왜냐하면 닭고기 자체가 성질이 따뜻한데 거기에 기운이 따뜻하고 온기를 막 이렇게 올려주는 인삼. 또 마늘도 이렇게 정장작용도 하지만 항균작용도 하지만 이렇게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면서 체온을 높이죠. 예. 찹쌀도 곡물 중에 기운이 제일 따뜻한 곡물 중에 하나입니다. 속을 편하게 하지만 이런 것들은 속이 찬 소음인들에게는 좋은 궁합이지만 열이 많은 체질에게는 안 좋은 궁합이죠. 그래서 몰랐네, 진짜. 이 궁합들은 50대 50점만 주겠습니다. 체질에 따라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재료들의 성질이 다 따뜻해서 네네. 약간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내가 만약에 좀 열이 있는 체질이다. 그런데 삼계탕을 먹고 싶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요. 먹어야 되는데. 못 먹게 할 수 없죠. 네, 말복도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찹쌀을 좀 빼고 찹쌀과 녹두를 1대1의 비율로 이렇게 해서 녹두 기운이 서늘하거든요. 그게 도움이 되고 또 이렇게 인삼이 안 맞는 체질이 있어요. 네. 그럼 인삼을 빼고 더덕을 넣으면 좋습니다. 더덕이 인삼과 비슷한 효능이 있으면서도 네. 성질이 서늘하거든요. 그리고 곡물 중에 율무도 성질이 서늘해요. 네. 나는 태음인인데 삼계탕을 먹고 싶어. 그러면 율무를 가루를 내서 찹쌀과 좀 섞어서 하시게 되면 맛도 즐기면서 부작용 좀 줄일 수 있는 좋은 또 보양식이 되겠습니다. 요즘엔 또 황기 많이 넣으시더라고요. 환기? 인삼이랑 황계는 비슷하니까. 황기. 자, 그러니까 이제 찹쌀 1, 녹두 1, 네. 그리고 율무하고 더덕. 부탁드릴게요, 여보. 아니, 그거 먹어야 돼. 나는 안 맞는다면서요. 자, 이번에는 저 소고기 한번 볼까요? 소고기? 네. 버터가 있고 그다음에 후추가 있어요. 버터 싹 둘러가지고 같이 구워 먹으면 너무 맛있죠. 네. 그렇죠. 야, 그 최고죠. 근데 아니라고 그럴 것 같아. 네. 아니, 이거는 맞아. 왜냐면. 아니, 왜냐면 기름인데. 근데 뉴욕이나 어디 외국 나가서도 다 그렇게 그 버터부터 해놓고 맞아요. 스테이크를 갖다가. 네. 그렇죠. 그 진짜 맛있던데. 풍미가 진짜 좋죠. 그렇죠. 근데 맛은 좋지만 궁합면에서는 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세상에. 사실 소고기가 고기류 중에서도 지방의 함량이 높고 그 중에서도 포화지방산의 함량이 좀 높거든요. 여기에 같은 동물성 지방인 버터까지 넣게 되면 네. 콜레스테롤 함량이 너무 높아져서 혈관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죠. 네. 그 후추는요, 후추. 후추 이렇게 많이 이렇게 후추를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직화구이로 많이 소고기를 구워 드시잖아요. 이렇게 오픈된 주방들 셰프들 보면 되게 이렇게 멋지게 직화구이를 하는데 소고기 자체를 직화구이로 이렇게 굽게 되면 뭐 그 자체도 문제가 됩니다. 뭐죠? 벤조피린이 많이 생겨서 암을 유발해요. 그런데 후추까지 같이 곁들여서 직화구이를 굽게 되면 암을 촉발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후추 자체는 이제 소량의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고원에서는 10배 정도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소고기에 후추를 넣어서 이렇게 쳐서 직화구이로 굽지 말고 소고기를 후라이팬에 구워서 나중에 통후추 있죠. 네. 생통후추를 위에 살짝 곁들여서 드시게 되면 이렇게 소고기의 잡내도 없애면서 소고기 구이의 예, 예. 향미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겠습니다. 굽기 전에 뿌려서 같이 구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구운 다음에 뿌려서 드시면 되는 거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먹었으니까 먹은 다음에 기운을 또 북돋으려면 운동만 하는 게 없잖아요. 운동해야죠. 한트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오늘은 이제 여름철 기력을 회복시키는 한트를 준비했는데요. 이제 무기력할 때 1분만 따라해도 활력과 기운이 팡팡 솟아나는 기운 팡팡 1분 보양 제조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안의 홈 트레이닝 한트 배워보겠습니다. 그렇죠. 위, 아래, 왼쪽, 동선 앞으로 찍은 아래, 왼쪽, 오른쪽. 네, 오늘 이제 한트는 세 가지 동작을 준비했습니다. 네. 첫 번째 기지개입니다. 기지개. 아침에 일어나면 기지개를 펴잖아요. 스트레칭이죠. 기지개는 이제 기운이 시작된다는 의미로 될 수 있겠는데요. 네. 기지개가 우리말인데 아, 그래요? 우리말입니다. 기지개. 우리말인데 한자어로 풀어볼 수 있어요. 재미로. 기가 처음으로 열린다. 아. 기지개. 그래서 이제 이때 기지개를 펼 때는
허리와 어깨를 펴주는 게 중요합니다. 어우, 시원하다. 네. 두 번째는 사자후입니다. 사자. 예? 사자. 어흥. 사자. 그렇죠. 입을 위아래로 크게 벌리는 거죠. 이때 중요한 건 눈을 네. 약간 위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눈 깔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기운이 없을 때는 눈을 깔게 되는데 움츠러들지만. 기운이 있을 때는 위 올라가죠. 그렇죠. 그래서 입을 아유, 무섭다. 아유, 무서워. 아, 여기. 이때는 마음속으로 나는 토끼가 아니라 사자다. 마음속으로. 소리도 내면 좋겠어. 아, 소리까지 내보세요. 소리는 안 납니다. 아, 그래요? 여기 아, 이때는 이러면 이렇게 자주 하게 되면 호연지기도 길러지고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손가락 기운쓰기인데요. 손가락을 옆구리에서부터 이렇게 쭉 손가락 끝에. 이 내공을 기르는 그렇죠. 거군요. 이게 천천히 손가락 끝에. 힘이 들어가네요, 진짜. 이게 손에는 오장육부가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손가락마다 오장육부로 가는 경락에 이렇게 시발점이 있는 혈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주 해주시면 평상시 의자에 앉아 있을 때나 길거리에 걸을 때도 너무 높지 않게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이거를 이제 세 가지를 이어서 한 틀을 준비했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음악 주실까요? 자, 준비 자세는 기운이 없는 상태로. 기운 없는 상태. 자, 기지개. 허리와 어깨를 펴고. 허리와 어깨를 펴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사자다. 눈 위를 보고. 자, 그 다음에 기운 쓰기. 천천히. 손가락 끝에 힘을 주는 겁니다. 이제 원장님, 선곡은 직접 하셨습니까? 네. 자꾸 이게 흔들게 돼서. 자, 사자우랑 기운 쓰기를 같이 해봅니다. 눈은 살짝 위를 보고. 민 선생님도 하세요. 뒤에 다 나와요. 나는 사자다. 마무리. 기지개. 건강만 해준다면요. 네. 좋네요. 아니, 이게 기지개하고 입 크게 벌리는 거. 네. 이거 아주 도움이 되는데. 뭐 기운이 바로 뭐가 시원해져요. 생겨요. 바로 시원해져요. 힘이 들어가요, 이게 지금. 그렇죠. 아니, 운동한 다음에 또 이렇게 오늘도 시원한 차를 가지고 나오셨어요. 네, 오늘은 네. 시원한 차네요. 네. 이건 뭡니까? 뭐 시간이 없긴 한데요. 이거는 대추랑 밤을 맛있어. 꿀과 식초를 1대1의 비율을 섞어서 담궈 놓기만 하면 돼요. 맛있다. 네. 이렇게 담궈 놓을 때 대추는 새콤하네요. 칼집을 좀 내고 밤은 생밤인데 포크로 구멍을 좀 내서 일주일 이상만 담궜다가 대추나 밤을 하나씩 건져 드시고 이건 바로 희석을 이렇게 꿀하고 식초를 1대1로 섞었잖아요. 이걸 1로 하면 물을 3으로 해서 1대 3의 비율로 해서 수시로 드시면 기운이 팡팡 나는 꿀, 식초, 대반물. 네. 이름 좋죠. 꿀, 식초, 대반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아유, 맛있어요. 꿀과 식초. 아유, 좋습니다. 그렇죠. 꿀식초 대반물. 아니, 운동한 다음에 또 요거 하나 탁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밥 먹지. 네. 이게 에피타이저, 그죠? 네, 그렇게 되는 게. 자, 음식 가겠습니다.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나왔거든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오늘은 더 기대가 돼요. 보양식이라고 그래요. 아, 그렇죠. 아, 기다렸습니다. 지금 삼복더위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삼복더위에는 입술에 붙은 밥풀떼기도 무겁다. 야. 명언이다. 그래서 굉장히 힘없고 기운 네. 축축 처질 때 네. 아까 왜 보양식인데 굉장히 염도 높다고 막 예, 걱정하셨잖아요. 나트륨 이럴 때는 많으니까. 예, 네. 저염 보양식이 가장 좋은데요. 제가 오늘은 아주 맛있고 기운도 팔팔 나는 저염 보양식 준비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 네. 어떤 메뉴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앞에 보니까 이 콩들이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네, 바로 여름에 먹는 여름 콩탕입니다. 여름 콩탕. 네, 예. 여름 콩탕이에요. 예. 그리고 보통 콩국수 좋아하시죠? 네. 근데 요거를 살짝 제가 변형해서
시원해서 아주 후루룩 먹을 수 있는 콩탕 준비했는데요. 지금 요 앞에 보시면 콩이 있어요. 콩 종류가 많네요. 네, 제가 이렇게 백태, 하얀 콩하고 검은 태, 서리태를 준비를 했거든요. 네. 왜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를 했냐면 네. 우리 백태만 하면은 사실 고소하긴 하나 약간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영양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네. 일부러 검은 콩을 조금 더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하면 뭔가 좀 든든하게 드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요거 준비했는데요. 네. 요 흰 콩이랑 검은 콩은요 똑같이 3시간 정도 불려주시면 돼요. 요게 지금 3시간 불린 거거든요. 그래요? 그럼 요거를 제가 물에다가 넣고 한번 삶아볼게요. 근데 이게 콩 삶을 때 참 문제가 네. 얼마나 삶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좀 덜 삶으면 그쵸. 또 그렇고 또 이게 또 오래 삶으면 또 너무 무르고.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네. 제가 지금 이렇게 콩을 넣고 지금 소금을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소금 네, 왜냐하면 미리 가나나요? 우리가 콩 삶을 때 이렇게 소금 1작은술 정도 넣고 같이 끓이잖아요. 네. 그러면 나중에 굳이 소금 간을 해서 드시지 않아도 딱 저염으로 드실 수 있게끔 이렇게 또 간이 맞춰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간이 돼 준비하시는 게 있구나. 좋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콩을 얼마나 삶으면 되나 궁금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예. 보통 이렇게 뜨거운 물에다가 콩 넣고 이렇게 끓게 되면은 거품이 막 생기면서 끓는 시점이 있어요. 네네네. 그 시점부터 20분 정도 삶으면 콩을 굉장히 비린맛 없이 잘 삶을 수가 있어요. 거품 나고 20분. 네, 그렇게 삶아놓은 콩을 깨끗하게 물에 헹궈서 흰 콩 같은 경우에는 껍질을 벗기시고요. 검은 콩은 껍질 거의 벗기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준비를 그대로? 하세요. 네. 네, 그러면 요거 가지고 제가 믹서에다 곱게 갈아야 되는데요. 요럴 때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뭐죠? 이렇게 콩 삶은 물 버리지 마시고요. 뭐예요? 저는 요렇게 2컵 정도를 차게 식혀요. 그래서 요 믹서에 갈 때 네. 같이 섞어서 물하고? 요거를 갈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를 가냐 하면 여기 믹서에다가 야, 콩 삶은 물을 버리지 말고 갖고 네. 있다가 그쵸. 어. 같이 갈아요. 같이 그러면 가른다. 훨씬 더 콩탕이 부드럽고 맛있어요. 걸쭉하지 그래서- 않고. 그렇죠. 자, 이렇게 흰 콩 붓고요. 그다음에 검은 검은 콩도 삶은 거 부었어요. 네. 그다음에 제가 지금 요 콩물 식혀놨거든요. 네네. 요거 딱 2컵만 준비를 서리태 하세요. 때문에 좀 색깔이 좀 진하게 된 그렇죠. 거죠? 근데 괜찮아요. 왜냐하면 요 4컵이 그냥 맹물이거든요. 맹물까지 요거 같이 넣어야 돼요. 네, 이렇게 넣어요. 근데 그 검은색이 안토시아닌 항산화 작용이 있는 색소들이니까 네. 꼭 쓰시는 게 좋겠네요, 정말. 네. 좋은 재료군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걸 갈아요, 곱게. 네. 집에서 어머님들이 콩국수 다 이렇게 해서 잡수시거든요. 네. 이렇게 갈아서 쓰시면 되는데 우리가 요게 지금 콩탕이잖아요. 네. 곱게 갈아야 될까요? 약간 거칠게 갈아야 될까요? 지금 거칠게 가신 것 같아요. 그쵸? 굉장히 그쵸? 거칠게 네, 갈았죠. 근데 굉장히 곱게 갈아야 돼요. 오래 갈면 네, 조금 오래 갈아야 돼요. 아니, 자, 그 근데 중간에 한 가지 멈춰놓고 더. 물어보기 어딨어? 한 가지 더 여기 주의할 점은 요거를 조금 오래 정도 한 5분 정도 갈아야 되는데 그래야 좀 부드러워지는구나. 그렇죠. 요거 지금 끓는 거 보이세요? 네네네. 거품 생기죠? 그래. 요거서부터 20분을 재서 딱 끓이시면 돼요. 이렇게 네. 거품 생길 네. 때. 거품 생기고 20분에 그러면 어머님들이 요 거품은 걷어내야 될까요? 안 걷어내야 될까요? 안 걷어. 예? 반대로 가야 돼. 안 걷어. 그쵸? 안 걷어야 돼. 걷어내요. 걷어. 오늘 왜 이렇게 다 틀리세요? 자, 이렇게 걷어내서 네. 말끔하게 끓여놓은 거 가지고 네네. 흰콩, 검은콩 껍질 그냥 대각만 벗겨서 이렇게 갈아주시는데요. 네. 제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이렇게 네. 미리 갈은 걸 좀 준비를 했어요. 만들어줬군요. 네. 네. 그래서 미리 갈은 걸 준비를 했는데 굉장히 곱잖아요. 네네네. 근데 한 가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제가 왜 예전에 지난 한 몇 주 전에 묵은지 가지고 김치 비지찌개 한번 한 적이 맞아. 있죠. 묵은지, 네. 그렇죠? 네, 그럴 맛있었어요. 때는 그거는 바로 겨울식 콩탕인데요. 보통 우리가 겨울에는 이렇게 삶지 않고 믹서에 바로 갈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비지를 짜고 그 윗물만 계속해서 이렇게 끓여서 잡수시거든요. 네. 근데 여름식 콩탕은요. 네. 이리 한번 삶은 다음에 그 다음에 비지 없이 아주 없이? 곱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진한지 제가 한번 경식 씨를 맛보여 드릴게요. 저것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이 자체도 맛있다. 네. 이거 음료로 먹어도 되겠다. 꼭 두유 같아요. 두유, 맞아. 그래서 여름식 콩탕은 우리가 저염식으로 이렇게 든든하게 준비하시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여름엔 특히 요거 뭔지 아세요? 우뭇가사리 아니에요? 네, 맞아요. 우무예요. 근데 요거를 우무 한 모를 넣어주면 굉장히 좋은데요. 보통 어머님들이 이렇게 우무 있으면 우무를 꼭 채를 썰어서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채를 안 쓸고 숟가락에 딱 들어가는 크기만큼만 하려고 이렇게 사방 2cm. 그래, 맞아. 이 숟가락하고 젓가락으로 이 채를 썰면은 안 잡혀. 네, 왜냐하면 우무채 하잖아요. 그러면 우무채 하면은 나중에 숟가락 바깥으로 자꾸 빠져나가. 나가니까 주룩주룩 그냥 흘러. 막 입 대고 막 잡수시는 분 네. 많으시는데 맞아. 요렇게 딱 숟가락에 딱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요렇게 요렇게. 잡수시면 훨씬 더 뭐랄까 좀 드시기 편하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우무를 말끔하게 다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무 요렇게 준비하고요. 네. 그다음에는 요 우무하고 제가 지금 여기 수분 마르지 않으려고 이렇게 해놨는데 네. 요새 오이가 또 제철이라 오이가 굉장히 싱그럽잖아요. 네. 그래서 요 오이 준비하고요. 그다음에는 약간 좀 빨그스름한 게 있으면 좋겠죠. 네. 그래서 제가 토마토도 이렇게 썰어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 콩국수에 오이하고 토마토하고 잘 어울려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다가 하나 더. 뭐. 좀 기운 나시라고 네. 제가 잣도 좀 준비했어요. 네. 자식 또 그런 성분이에요. 네, 요거를 제가 한번 놔볼게요. 네. 어떻게 만들어지나. 자, 그러면 여기 우무하고 이렇게 예쁘죠? 네네네. 자, 이렇게 해서 올려놨거든요. 이렇게 올려놓은 거에다가 자, 오이도 넣고 토마토도 넣고 잣도 조금 이렇게 살짝 넣었어요. 올렸어요. 자, 그러고 나서 요거 그냥 이렇게 이것만 부어요. 콩을 부어주네. 그럼 끝. 맛있겠다. 진짜 이거는 최고다. 여기다 얼음 싹 넣어요. 얼음을 넣으셔도 괜찮은데요. 워낙 콩탕 자체가 우리 생수 차가운 물에다가 차갑게 식힌 콩물을 갈았기 때문에 얼음 굳이 안 넣으시고 이렇게 말끔하게 잡수시면 아주 맛있게 여름철 콩탕으로 즐기실 수가 있지요. 야. 네. 저거 정말 맛있겠죠? 시원하니 맛있겠네요. 그렇죠. 아주 고소하잖아. 맛있겠죠. 네. 저 콩의 효능은 뭐 이미 우리도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보통 이제 보양식 하면 이제 동물성을 이제 많이 드시잖아요. 동물성 이제 단백질도 풍부한데 문제는 이제 포화지방산 함량도 높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아서 문제가 됩니다. 이제 콩도 이제 단백질이 굉장히 이제 풍부한 식품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식물성 단백질이기 때문에 불완전 단백질이거든요. 그런데 콩에는 라이신 함량이 굉장히 높아서 다른 곡물과 함께 섭취하시게 되면 근육을 만들어내는 이제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영양학적으로 아주 뭐 최고의 식품 중에 하나죠. 네. 그리고 이제 콩에는 이제 칼슘과 인도 많아서 골다공증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철분도 있어서 어린이의 성장 발육이나 어른들은 이제 결핍성 빈혈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이제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시고 기름진 보양식을 많이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 고혈압이나 이제 동맥경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있는데 콩을 자주 이렇게 드시게 되면 이런 질환도 예방하면서 몸의 노폐물도 배출을 시키고 몸을 더 가볍게 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네. 좋네, 역시. 나한테 딱 먹어야 되는 거네. 아까 소양인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태음인이라 네. 콩도 잘 먹고 닭도 좋아하고 아니, 집에서 콩국물은 있는데 면 삶기 어렵다 이런 분들은요. 네. 그냥 라면 면 삶아서 아유 그것도 그냥 좋아요. 이렇게 해서 오, 콩물 네. 해서 먹으면 돼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라면이 아무래도 유탕이니까요. 네. 기름기를 좀 빼면 빼고, 좋거든요. 한번 더. 여러 번 헹군 다음에 네. 콩물에다 같이 넣으시면 면 삶는 거랑 똑같이 드실 수가 있어요. 예. 네. 자, 이번에는요. 네. 이제 콩탕 준비를 콩탕과 했으니까. 같이 곁들일? 네, 곁들였으니까 이번에는 조금 씹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후루룩 후루룩 말고 야. 찹찹. 네. 네네. 근데 굉장히 보양식 그러면 막 뜨겁고 그다음에 아주 그냥 먹고 난 다음에 땀 쫙 흘리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아까 그거 안 좋대잖아요. 너무 그렇게 땀 흘려도.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진짜 저염식이지만 네. 보양식으로도 이만한 게 없다 하는 거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바로 데친 문어 무침이에요. 최고죠. 좋죠. 네. 제가 이렇게 문어 이렇게 준비해 왔거든요. 피로 회복이 이만한 게 있어. 오늘 아니, 그리고- 재용 아나운서 꼭 드셔야 돼요. 네. 요거 경상도 지역에서는 문어를 꼭 드시더라고요. 아유, 그래. 제사상에도 올려요. 글쎄, 그렇더라고요. 엄마 이거 문어 네가 너 이거 문어 안 올리면 안 된다 하나. 그렇더라고요. 자, 근데 어머님들이 문어를 사긴 샀는데 네. 문어 손질이 조금 어렵더라. 이거 잘못 손질하니까 네. 그 문어 흙반 안에 네. 뻘이 다 들어있어서 네. 어그적 잘 씹
씹히더라 하시는 네.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 제가 준비했어요. 요게 지금 밀가루예요. 밀가루. 밀가루 있어야죠. 물에다가 이렇게 좀 타세요. 예. 안 쓰이는 데가 없어. 이 곱창이나 이런 거 아, 그렇죠. 세척할 때 네, 맞아요. 밀가루가 밀가루 쓰여요. 꼭 있죠. 그 다음에는 요게 굵은 소금이거든요. 소금까지. 네, 굵은 소금 조금 넣고요. 굵은 소금이야 한꺼번에 돼요. 이렇게 좀 풀어요. 네. 왜 이렇게 푸냐 하면 이래야 또 흑반 안에 또 밀가루 들어가면 또 밀가루 빼느라고 또 어머님도 고생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제가 밀가루, 이렇게 소금. 준비를 했어요. 자, 이렇게 지금 다 풀어졌으면 네네. 요게 그다음에 지금 들어가요. 안쪽에 잎을 제가 다 떼어냈어요. 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먹물도 제가 잘라냈어요. 그리고 내장도 좀 파냈거든요. 요거 요렇게 해서 흑반까지. 그거 손질해 달라고 그러면 손질해 주지 않나요? 아니요, 손질을 해주셔도 되는데요. 집에서 요 정도는 해야 돼? 네, 금방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조물락조물락하면 이 안쪽에 있는 뻘 빠지는 거 보이시죠? 빠지네. 빠지죠? 이렇게 말끔하게 빠져요. 예. 그래서 꼭 밀가루하고 굵은 소금으로 같이 짝꿍을 시켜야 예. 돼요. 저 빠지는 게 보이네. 빠진다, 보이죠? 빠진다. 예. 요게 일부러 빠져야 지저분한 문어 가져오신 거 아니죠? 요거 제가 그렇게 많이 빠져요? 네, 오늘 아침에 그 수산시장 가서 사갖고 온 거라 아주 싱싱한 꼭 거거든요. 씻어야겠네, 저렇게. 네. 자,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는데, 근데, 아니, 나는 그냥 마트 가니까 자숙문어가 있더라. 그냥 그거 쓰고 싶더라.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괜찮아요? 자숙문어는 뭐냐면, 네. 잡은 후에 급속하게 익혀서 빨리 냉동시켜 놓은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씻을 필요는 없고, 그냥 흐르는 물에 말끔하게 좀 헹군 다음에, 그거는 삶으면 되는데, 요거 이제 다 됐어요. 깨끗하죠? 조물락조물락 몇 번 하니까 아, 많이 빠졌네. 바로 네, 됐네요. 많이 빠졌죠? 꼭 밀가루와 소금에다가 이 세척을 하셔야 되겠어요. 네. 자, 이렇게 준비했어요. 네. 요거 이제 준비를 했으면 어우. 요거 이렇게 준비가 됐고요. 익숙하네요, 이게. 자, 그 다음에는 요거 이제 삶아야 되겠지요. 네. 근데 삶을 때는 네. 한 가지 비법이 있어요. 비법. 네. 저도 하나 알고 있어요. 문어 좋아해가지고. 네, 뭐 하세요? 저는 이제 그 밑에다가 네. 양파를 이제 딱 까는데. 양파. 네, 네. 그거는 이제 찔 때 깔면 좋고요. 네, 네. 저는 이제 아무래도 삶을 때는. 이제 무칠 거니까 데칠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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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다 보니까 요 양배추. 양배추. 네. 양배추 넣어요? 예. 양배추. 워낙은 여름에는 물을 넣지 않고 양배추를 넣는데요. 왜냐하면 물을 넣게 되면 네네. 물에 있는 그 소화 효소 있죠. 네네네. 그것들이 있어서 훨씬 더 소화도 잘 되고 연육작용도 시켜주는데 그게 양배추에도 있어요. 네, 그래서 굳이 여름에 단 무가 아닌 그냥 밍숭밍숭한 무 쓰지 마시고요. 이렇게 양배추 쓰시면 좋아요. 그래서 단맛 나잖아요, 또. 겨울에는 무 쓰시고 여름에는 양배추 양배추. 쓰세요. 자, 그 다음에는 제가 늘 이렇게 그 해산물에다가 넣는 거 있죠. 식초. 네, 식초예요. 식초. 살짝만 넣어주세요. 대부분 요따가 소금 넣으시는데요. 소금 넣으면 안쪽에 있는 단맛이 빠져서 맛이 없으니까 식초 넣으시는 게 좋고요. 소금 말고 식초를 넣어라, 해산물 네, 때. 조금만. 조금만. 자, 그 다음에 이제 넣을 거예요. 넣는데 그냥 바로 넣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단맛이 빠진, 그러니까 양배추의 단맛이 빠진 문어를 다리부터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올리는 거. 그러니까 파마가 되네요. 네, 파마가 되죠. 왜냐하면 이렇게 단번에 위부터 아래까지 다 같이 넣으면은요, 문어는 요 안쪽이 굉장히 통통해요. 그래서 안 익혀지거든요. 그래서 끓는 물에서 팁이다, 이것도. 1kg 미만일 경우에는 뭐 한 8분에서 9분 정도 삶으시면 되고요. 1kg가 넘는다 이럴 경우에는 한 15분 정도 삶으시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삶으시면 돼요. 이쁘죠?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이렇게 뒤집어서. 뒤집어, 이제는. 이제 뒤집어요. 이렇게 해서 한번 끓여내면 꽃편 넣고. 아주 문어 맛있게 드실 수가 있는데 세상에. 이런 게 또 어디서 배워요? 저런 요령이 여기서 있었구나. 배워요. 그러니까. 오늘 밥상에서 오늘 배우셔야죠. 밥상. 자, 이렇게 다 준비가 됐으면 제가 이제 요거 한 15분 정도 끓일 건데요. 이게 좀 기다리려면 좀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 미리 좀 준비해 왔어요. 미리 준비해 왔는데 이렇게 다 썰어 놨거든요. 근데 네네. 어머님들이 또 문어 썰기가 이렇게 힘들지요?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계세요. 문어 흙반이 위로 가게 해서 이렇게 비껴 썰기 해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아주 맛있게 썰리죠. 이렇게. 잡숫고 싶으시죠? 저거 그냥 초장에 찍어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유, 이거 맛있죠. 네. 잡숴 보세요. 자, 씹을수록 이렇게 단맛이 준비하시고요. 자, 그러면 요 데치문어 무침을요, 저는 각종 채소를 넣고 무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오이 있잖아요. 오이? 자, 볼에다가 요것만 약간 옆으로 놓고 제가 할게요. 네. 볼에다가 오이하고요.
그다음에 싱그러운 색깔 나도록 이렇게 문어 아니 파프리카 노란색. 파프리카. 그다음에 요 문어하고 잘 어울리게 파프리카 빨간색도 넣고요. 두 가지. 그다음에 우리 어르신들이 있을 경우에는 이따가 청양고추 청양고추. 조금 넣어주시면 더 맛있어요. 아유. 자, 매콤하죠. 그다음에 요거 무순인데 무순은 좀 나중에 쌉쌀하라고 넣을 거고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준비할 게 뭐냐면 바로 겨자장이에요. 겨자장. 네, 겨자장. 이게 포인트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맞아요. 어. 그래서 요 겨자 준비하시고요. 겨자를 좀 넣고. 겨자 넣고 그다음에? 겨자를 풀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생수를 넣고 잘 풀어요. 살살살살해서. 네. 잘 풀어주세요, 여기도 이렇게 먼저. 풀어. 그래야 이게 좀 잘, 스며들죠. 예, 간장간이 좀 잘 되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간장 넣고요. 네. 그다음에 매실청 넣고요. 매실청. 네. 항상 그다음에 매실청을 준비하고 계세요. 네. 다진 마늘 넣고요. 여기 네. 좀 마늘이 있어야 훨씬 더 막 매콤하니 또 맛있거든요. 쌉쌀하게. 그다음에 요거는 레몬 식초예요. 어우, 자, 새콤한 냄새. 그러면 요게 식초 넣고 난 다음에는 대부분 참기름 안 넣는데 저는 문어기 때문에 참기름 조금 넣어요. 네. 많이 그리고 넣으시는데? 네, 조금이에요. 자, 그다음에 깨소금. 깨소금.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마지막 간으로 소금 간 조금 해요. 아까 우리 간장을 한 색깔 때문에 1큰술밖에 안 했거든요. 네. 요거를 일부러? 이제 잘 섞는데 요게 지금 조금 오래 걸려요. 섞으려면. 좀 한참 저어줘야 그렇죠. 되죠. 기름이기 그래서 제가 때문에. 이렇게 매끈하게 미리 좀 이렇게 해왔어요. 네. 계속 저어줘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많이 저어야 겨자가 잘 풀려요. 자, 그러면 요거 이렇게 간 한번 보실래요? 네네. 이렇게? 아니요. 아니. 요거 이렇게 해서 한번 잡숴 보세요. 어때요? 네, 맛있다. 어우, 진짜 맛있다. 이거는 약간 뭐랄까, 이거 약간 동양식 같기도 하는데 그냥 서양식 같기도 하고. 샐러드처럼 느껴지시죠? 그런. 자, 그럼 요거 가지고 제가 이제 무침을 할 건데 근데 경식 씨는 장갑을 왜 끼셨어요? 도와주려고 얘기를 했는데 할 게 없어. 너무 촉촉촉촉 다 하시니까. 자, 여기에다가 요것만 이렇게 부어놓고요. 이렇게 슥 부어놓고 조물조물 무치시면 돼요. 끝났어요. 야, 지금 이거 진짜 맛있겠다. 이거. 문어 냉채 요리는. 너무 맛있겠죠? 네. 여기에다가 약간 무순을 넣으면 조금 쌉쌀해지거든요. 쌉쌀한 무순 조금 이렇게 넣어서 같이 이렇게 버무리시면 이게 데친 문어 무침이에요. 야, 요거 졸여서 진짜- 덜어내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그냥 잡수시면 돼요. 바로. 자, 네. 그러면 레시피 한번 보겠습니다. 아침에 불이 달리는 상태 빛의 시가 안 나서 그때 눈앞에서 펼쳐진 이 너의 말해줘 너의 반쪽을 야, 콩탕하고요. 네. 오늘 뭐 너무 맛있는 문어 제대로 여름에 한번 드셔보시자고요. 그렇죠. 네. 특히나 저염식 보양이라는 네. 게 참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여름철에 먹는 보양식들이 염분이 너무 가득해서 몸에 더 안 좋다고 하는데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이열치열이 아니고 시원하게 여름을 즐길 수 있는 보양식이에요. 네. 오, 콩탕부터 찐 여름에, 먹어보죠. 네. 아, 콩탕 이거 후루룩. 아우. 잡숴보세요. 네. 이 콩탕은 사실 어린 아이들 잘 안 먹거든요.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유 같지 않으세요? 너무 맛있다. 그렇죠. 네. 어쩜 고소하니 그쵸. 이거 부드럽고 네. 너무 맛있는데요? 저 아무것도 안 넣고 네. 소금 조금밖에 안 넣었어요. 오이가 잣이 또 씹히는데 그 네, 맛도 또 오이하고 일품이에요. 잣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입가심으로 먹는 토마토가 아주 토마토까지. 입안을 또 말끔하게 또 감싸주고요. 네. 여기 또 국수 넣고 싶네요. 아니 여기 훌륭한 역할을 하는데. 그렇죠. 오목가사이라고 그랬는데. 네, 그렇죠. 오목가사요. 요거 아주 훌륭한데? 국수를 넣게 되면 우리가 흔히 먹는 콩국수고요. 밥을 넣게 되면 우리가 콩물밥이라 그래갖고 많이 잡수시기도 하시죠. 근데 이렇게 그냥 만들어 넣어놓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수시로 우무 넣으셔도 되고 도토리 묵 넣으셔도 되고 청포 묵 넣으셔도 되니까요.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여름 콩탕 네. 꼭 한번 잡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아주 후루룩 후루룩. 아니 네, 이보은 선생님처럼 촉촉하게. 이렇게 묵종류를 넣으시면 여름철 보양식도 되면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까 그 국수나 라면 사리 그런 거 좀 멀리 하시고 이렇게 네. 묵 같은 거 이용해서 묵탕 해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문어 한번 드셔볼래요? 네. 네. 문어도 맛 한번 봐야죠. 콩탕도 최고인데 이건 진짜 적극 강추예요. 와. 꼭 해 드셔야 돼 이거. 네. 여름철에는 꼭 뜨거운 무슨 곰국이며 삼계탕만 고집하지 마시고요. 좀 있으면 말복 오잖아요. 네. 말복 때는 이렇게 제가 오늘 알려드린 저염식 보양식으로 한번 든든하게 한 끼를 챙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어도 또 우리 몸에 그렇게 좋은 겁니까? 그렇죠. 그 옛말에 낙지 한 마리면 쓰러진 소도 일으켜 세운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네. 문어도 비슷한 효능이 있는데 문어는 비싸고 귀해서 낙지를 대신한 거거든요. 근데 문어 한 마리면 쓰러진 소 서너 마리는 거뜬하게 일으켜서 세울 수 있는 효능이 있는 거죠. 근데 문어에는 단백질과 타우린이 풍부해서 피로 회복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한의서에는 문어는 어혈을 제거하면서 해독 효과가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타우린에 의한 효과입니다. 실제로 이제 타우린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동맥경화도 예방하면서 감기는 활성화시키죠. 그런데 제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말씀드릴 텐데 문어를 데치고 난 물 있죠. 네. 그걸 꼭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타우린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데칠 때 굉장히 많은 부분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데친 물도 그냥 드셔도 되고 국에 넣어도 되고 아니면 죽을 끓여 드셔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름 보양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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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날씨 알아봐야죠. 네, 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북상 중에 있는데요. 오늘 자정 무렵에 경남 남해안에 상륙한다는 소식입니다. 야외 현장 연결해 보도록 하죠. 김혜연 캐스터. 네, 이 서울은 찌는 듯한 더위가 밤낮 가리지 않고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중부 지역은 여전히 폭염 경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한편 말씀하신 북상하고 있는 이 태풍 프란시스코가 북상하면서 점차 남해안부터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는데요. 보다 자세한 날씨는 화면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는 현재 일본 규슈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정 무렵엔 거제 인근 경남 남해안에 상륙하겠고요. 이후 영남과 강원을 거쳐 내일 오후 속초 해상을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와 영남 해안에서 시작해 밤엔 그 외 남부와 경기 남부, 강원 남부까지 확대되겠고요. 내일은 전국에 비를 뿌리겠습니다. 특히 태풍이 지나는 동쪽 지역에 제법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과 충북, 영남을 중심으로 시간당 20에서 5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질 텐데요. 영동과 영남 해안은 무려 200mm 이상, 그 외 동쪽 지역 많은 곳은 150m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6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비가 먼저 시작되는 남부는 폭염경보에서 폭염주의보로 한 단계 약화됐습니다. 반면 중부는 오늘도 35도를 웃돌아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내일은 폭염이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오늘보다 7도나 낮겠는데요. 하지만 비가 그치고 모레부터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태풍이 남해안에 상륙하면서 강도는 많이 약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강한 비바람은 계속해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동해안과 남해안으로 최대 순간 풍속이 무려 30m에 달하겠고요. 그 밖에 내륙에서도 25m에 달하는 강풍이 예상되니까요. 계속해서 피해 없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DDMC에서 날씨였습니다. 내일하고 모레하고 태풍의 영향으로 비 예보가 있습니다. 태풍은 피해 없이 지나가되 더위를 가셔줄 정도의 비만 적절하게 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바람도 굉장히 많이 부니까요. 시설물 점검에 최선을 다하셔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즐겁고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